me that you love me, even if it's fake. 안녕하십니까? 대학병원에서 오래오래 근무하고 있는 지아의 병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지난 편에 어떤 검사 결과에 따라 수혈 제제가 결정이 되는지 등에 대한 설명을 드렸다면, 이번 시간에는 수혈 전 검사와 왜 그러한 검사를 시행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수혈 전에 혈액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맞는 혈액을 찾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라고 할 수 있겠네요. 혈액이 맞지 않으면 용혈 반응으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거든요. 이미 환자의 총혈구 검사와 혈액 응고 검사에 따라서 수혈이 결정이 되었지만, 수혈 전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CBC 또는 혈액 응고 검사와 일렉트로라이트 검사를 재시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혈을 하기 위해 수도 없이 많이 들어보고 시행해본 ABO-RH, 안티바디 스크리닝 테스트, 크로스 매칭 검사를 시행합니다. 사실 제가 수혈 전 검사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 있다 라고만 간단하게만 하고 지나가고, 오늘 실제 수혈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수혈 과정을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신규 선생님들께 물어보니까 ABO형과 RH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만 알고 있고, 혈액은행에서 알아서 맞는 혈액을 찾아주니까 검사의 중요성은 생각하지 않고 해야 한다고 하니까 하는 그런 느낌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혈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물어봤는데, 글로 배운 것만 일부 알고 있고, 글로 배웠으니 90%는 이미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하게 수혈 부작용이 얼마나 중대한 사안인지, 이 역시 이론으로만 배웠으니 진정 큰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안티바디 스크리닝 테스트라고 하는 항체 선별 검사와 크로스 매칭이라고 하는 교차 반응 검사를 그냥 수혈 때문에 하는가 보다 라고만 생각하고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시행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혈액형은 우리가 알고 있는 ABO, RH뿐만이 아니라 MNS, P, 루세란, 켈, 루이스, 듀파이, 키드 등의 적혈구 혈액형 항원이 있고, 현재까지 약 250개의 혈액형 항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ABO-RH 혈액형 검사만 하는 이유는 ABO형과 RH형의 혈액 항원성이 가장 강해서 용혈성 수혈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혈이라는 것은 적혈구가 깨져버리는 것이죠. 혈관은 몸의 모든 곳에 분포하고 있고, 혈액은 일반적으로 약 1분 이내에 전신을 순환합니다. 적혈구가 깨지면 당연히 전신에 산소 공급을 하지 못하게 되겠죠. 적혈구는 120일간 우리의 신체 내에서 열심히 일해서 일정 양만 간과 비장에서 분해되어야 하는데, 수혈이 잘못돼서 한순간에 전신에서 깨져버리면 그 많은 양을 간과 비장에서 절대 소화할 수 없습니다. 결국 모든 신체 기관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급성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혈 부작용은 용혈도 있지만 항원 항체 반응으로 각종 부작용을 일으키는데요. 그 부작용의 신호는 울렁거림, 발열, 두드러기, 호흡곤란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항원 항체는 알고 계시는 것으로 간주하고 진행하려고 하다가, 이 역시 혹시나 신규 선생님에게 물어보니 항원 항체를 거꾸로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해하기 아주 쉽게 간단하게 언급만 해드릴게요. 깊게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요. 우리 몸에 항체가 있어서 안전하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외부에서 침입한 원인 물질을 항원이라고 보고, 우리 몸이 항체를 만들어내서 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항체가 생겼다는 말은 면역이 이루어졌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혈액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원래 내 것이 아니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공격해야만 하는 대상, 즉 원인 물질인 항원이 되겠죠. 타인의 혈액이 우리 몸과 잘 섞여서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타인의 혈액의 항원에 대응해서 우리 몸이 항체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적혈구를 파괴시키는 용혈 반응과 생각지도 못한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항원 항체는 이 정도만 하고요. 다시 혈액형 검사로 돌아오면요. ABO형 혈액형으로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A형, B형, AB형, O형 혈액형이 있고, RH 혈액형군에는 D, C,
E형 등을 포함해서 약 50여 가지가 있는데 이 중 면역학적인 반응을 가장 강하게 일으키는 것이 D형 항원이고 우리가 보통 Rh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Rh-D 혈액형을 지칭합니다. 안티-D 시약을 혈액에 반응시켜서 반응이 나타나면 Rh+, 반응이 없으면 Rh-가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ABO형, Rh+-를 감별해내는 것은 특수하게 만들어 놓은 A, B, O, Rh-D 항체 시약을 섞었을 때 응고가 되는가 안 되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만약 안티-A 시약을 혈액에 섞었을 때 A 쪽에서만 응집을 보였다면 A형이고 안티-B 시약을 혈액과 섞었을 때 B 쪽에서만 응집을 보였다면 B형 혈액형이죠. A형, B형 항체에 모두에서 응집이 있었다면 AB형이 되는 것이고 A형, B형 항체에 모두 응집이 없었다면 O형 혈액형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티-D 항체와 응집이 있었다면 Rh+형이고 응집이 없었다면 Rh-형이 되는 것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혈구형 검사이고 혈청형 검사가 따로 있는데요. 혈청형 검사는 혈구형과 반대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헷갈릴 수 있으니 혈구형 검사만 말씀드리는 점 참고 바라고요. 이제 ABO-RH형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봤으니 안티바디 스크리닝 테스트인 항체 선별 검사, 그리고 크로스 매칭이라고 하는 교차 반응 검사에 대해 차례로 진행해 볼게요. ABO-RH형 항체를 이용해서 일치하는 혈액형을 찾는 작업을 한 것이 당연하게 나타날 수 있는 예상 가능한 항원 항체 선별 검사 방법이었다면 예상하지 못한 우리 몸에서 언제 만들어졌는지도 모르는 불규칙 항체에 의한 급성 및 지연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용혈성 수혈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 안티바디 스크리닝 테스트, 즉 항체 선별 검사입니다. 불규칙 항체라는 것은 임신이나 수혈, 장기 이식 등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항원에 노출되었던 과거력으로 생기는 면역 항체나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항체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항체의 존재 여부는 검사를 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항체 선별 검사는 시행되어야만 하죠. 우리나라의 경우 불규칙 항체 양성률이 0.3에서 1.7%로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보면 매우 낮은 수치라고 볼 수 있지만 만약 이 검사를 하지 않는다면 약 100명 중 1명 정도가 용혈 반응으로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수치이죠. 항체 선별 검사용 혈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넣고 응집이 일어났는지 확인을 하는데요. 응집이 없는 경우에 음성으로 보고 수혈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차 시험은 부적합 혈액의 선택을 마지막으로 배제하기 위해 시행합니다. 수혈자 혈청 2방울과 헌혈자 적혈구 1방울을 섞어서 실온 식염수법, 37도 알부민법, 항글로불린법 등과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검사 과정을 통해서 응집이 일어나지 않아야만 하고요. 반대로 헌혈자 혈청 2방울과 수혈자 적혈구 1방울을 섞어서 앞과 동일한 검사 과정을 통해 응집이 일어나지 않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응집이 일어나지 않고 모든 과정에서 혈액이 잘 섞인다는 것이 확인되어야만 수혈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수혈 전 시행되어야만 하는 검사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냥 ABO-RH 여부를 확인하고 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 혈액은행에서 간단히 확인만 하고 혈액을 올려주시는 것으로 생각하셨나요? 제가 자세한 검사 방법은 굳이 임상에서 알 필요는 없어서 뺐지만 짧게 언급한 것만도 이렇게 많은 검사가 진행이 되는데 왜 그래야만 하는지는 알고 계셔야겠죠? 정말 타인의 혈액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혈구가 모두 깨져버리면 그야말로 신체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이어지니까요. 수혈 부작용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백혈병이나 조혈모세포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항암제 치료 부작용으로 혈구 생성 부전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방사선 조사가 된 혈액을 드리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백혈구 제거용 필터도 사용하는 것이고요. 보고 또 보고 주의 또 주의해야 하는 것이 수혈입니다. 각종 조혈제를 우선으로 사용하고 수혈은 가급적 최종 버전으로 사용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급성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1차적으로 사용되어야만 하는 경우도 있으니 타인의 혈액으로 진행되는 치료 과정은 참 어려운 작업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실전에서 실행되는 수혈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또다시 이론이 진행되었네요. 그래도 중요하게 알고 계셔야 안전한 수혈을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아렌지아TV 오늘 하루도 무사히.